혹시 소변 거품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나요? 경기도에 사는 60세 김 여사님은 평소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겼지만 그냥 물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며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정기검진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낮게 나오면서 그 무심함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년 이상 중장년 질환 상담을 해온 윤건희 건강상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장 손상의 조기 신호부터 실제 회복 사례와 회복을 돕는 과일 생활 습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신장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6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데 괜찮겠지? 그 생각이 위험한 이유. 하루 중 화장실을 다녀오는 횟수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소변 상태를 유심히 살펴보시나요? 서울에 사는 59세 이모 씨는 소변에 거품이 좀 생기네 하면서도 몇 달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기 건강검진에서 단백뇨가 확인되었고 이미 신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다는 진단을 받았죠.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현상은 단순한 수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품이 오랫동안 가라앉지 않고 지속된다면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거품 소변은 신장에서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단백뇨의 대표적인 신호로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과 수분을 걸러주는 정수기 같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걸러지지 말아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도 없이 진행되지만 그 피해는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쌓이게 되죠.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경고등이 빨리 켜져야 합니다. 이 질환들은 모두 신장 손상의 3대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냥 물을 많이 마셨나 보다, 그날따라 체력이 떨어졌겠지 하고 넘긴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거품 소변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소변을 보고 나서 거품이 오래 남아있는 걸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설마 하는 생각으로 방치하기엔 신장은 너무 중요한 기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화장실에 들를 때마다 단 5초만 소변 상태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 작은 관찰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 손상의 시작 신호, 거품 소변 자가진단법. 신장 질환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가슴이 뛰거나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도 없어 초기에 알아차리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소변 거품이라는 작은 단서를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거품이 위험 신호일까요? 첫 번째 기준은 거품의 크기와 양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소변에도 일시적으로 작은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품의 크기가 크고 수면 위로 둥둥 떠오르며 양이 많을 경우에는 단백질이 섞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거품이 사라지는 속도입니다. 정상적인 소변 거품은 보통 30초 이내에 금방 사라지죠. 하지만 단백뇨로 인한 거품은 1분 이상, 때로는 몇 분 동안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반복 여부입니다. 한두 번 거품이 생기는 건 일시적일 수 있지만 매일 거품 소변이 계속된다면 신장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하루 중 아침 첫 소변에서 거품이 심하다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색과 냄새입니다. 소변색이 지나치게 탁하거나 붉은기가 돌고 거품과 함께 특이한 냄새가 나는 경우에도 신장뿐 아니라 요로의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진단을 통해 위험 신호를 파악했다면 늦지 않게 병원을 찾아 소변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변 속 단백질 수치를 확인하면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손상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5세 박 여사님도 평소 피곤하면 거품 소변이 생기던 걸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기준치보다 낮게 나왔고 이후 식습관과 수분 섭취를 철저히 관리한 결과 수치가 점차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걸 알아채는 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오늘 아침 소변을 보면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보지 않으셨나요?
그 몇 초의 관찰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주는 값진 시간일 수 있습니다. 3. 수박 껍질에 숨겨진 신장 회복 성분 시트롤린. 무더운 여름이면 빠지지 않는 과일, 바로 수박입니다. 달콤한 속살만 먹고 껍질은 대부분 버리곤 하죠. 그런데 이 수박 껍질에야말로 신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놀라운 성분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시트롤린 CITRULLINE입니다. 이 성분은 수박 껍질과 하얀 속살 사이에 집중되어 있는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혈관을 확장시키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 신장 기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트롤린은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나이트릭 아크사이드 생성을 촉진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신장으로 흐르는 혈액 공급도 개선되고 이로 인해 노폐물과 나트륨을 걸러내는 기능이 강화됩니다. 또한 염증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만성 신장 질환자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트롤린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부위를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고 있습니다. 사실 수박 껍질은 살짝 데쳐서 나물처럼 무치거나 볶음으로 조리해도 먹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잘게 썰어 냉동해 두었다가 차로 우려내 마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충남에 사는 61세 정씨는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발견되어 걱정하던 중 지인의 권유로 수박 껍질 차를 꾸준히 마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2달 후 병원 재검에서 수치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고 의사도 놀라워했다고 하죠. 물론 개인 차이는 있지만 자연의 힘이 이렇게 실감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수박 껍질만으로 모든 신장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평소 식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수박 껍질을 무심코 버리진 않으셨나요? 오늘부터는 속살보다 더 소중한 그 하얀 껍질 부분에 주목해 보세요. 신장 건강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보다도 어떤 것을 놓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4. 수박부터 체리까지 신장을 살리는 4대 과일 루틴. 신장 건강을 챙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짠 음식 줄이기입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좋은 음식을 꾸준히 넣어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과일은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신장을 살리는 데 특히 효과적인 과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할 4대 과일은 과학적 근거가 확인된 건강 루틴으로 매일 식탁에 조금씩만 올려도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트롤린 성분 외에도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뇨작용을 도와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 부종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체리입니다. 체리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신장의 염증 반응을 줄이고 혈중 요산 수치를 낮추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통풍이나 신장 관련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께 특히 추천됩니다. 세 번째,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신장의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이 많고 섬유질도 풍부해 노폐물 배출과 소화기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신장뿐 아니라 전반적인 면역력 개선에도 효과를 줍니다. 네 번째,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체내 독소를 흡착해 배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특히 아침에 먹는 사과는 신장을 깨우는 최고의 자연 청소기 역할을 해줍니다. 이 네 가지 과일은 단독으로 섭취해도 좋고 샐러드나 간단한 스무디로 조합해도 좋습니다. 단, 중요한 건 과유불급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하루에 한두 가지씩 번갈아가며 소량씩 섭취하는 것이 더 건강한 루틴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64세 김 여사님은 이 4대 과일을 한 달 동안 꾸준히 먹은 후 소변 검사 수치가 개선되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지금도 계속 실천 중이라고 합니다. 신장 건강은 한 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매일의 작은 선택으로 회복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박, 체리, 블루베리, 사과 이 네 가지 과일과 조금 더 가까워져 보세요. 5. 이렇게 드세요. 과일 섭취 시간 방법 총정리. 신장을 살리는 과일, 알고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은 무조건 좋다는 생각, 사실은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섭취 시간입니다.
과일은 공복보다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처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과일을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고, 특히 과당이 많은 과일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 후 12시간 또는 오후 간식 시간에 소량씩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양 조절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도 많이 먹으면 당분 과다 섭취가 됩니다. 특히 수박, 바나나, 포도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은 하루 한 컵 종이컵 기준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사과, 블루베리, 키위 등은 상대적으로 당 지수가 낮아 적당량을 나눠 먹으면 부담이 덜합니다. 세 번째, 껍질 활용법입니다. 수박 껍질, 사과 껍질 등에는 오히려 더 많은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농약이거나 안전한 세척이 가능하다면 껍질째 먹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차로 우려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과일 조합입니다. 블루베리 요거트, 사과 견과류, 수박 오이 조합은 맛뿐 아니라 혈당 조절, 이뇨 작용,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궁합입니다. 한 가지 과일만 반복하기보다 주마다 다른 과일을 조합해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신장 건강에 더 효과적입니다. 부산에 사는 60세장 여사님은 예전엔 수박을 한 통 사면 한 번에 절반씩 먹었는데, 요즘은 작은 통에 나눠서 냉장고에 두고 하루 2번 소량씩 나눠 먹어요라고 하셨습니다. 그 변화 하나로 소변 거품이 줄고 부종도 한결 나아졌다고 합니다. 신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과일 한 조각, 물 한 컵의 습관이 오히려 가장 강한 약이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과일을 어떻게 먹을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먹는 법 하나만 바꿔도 신장은 반응합니다. 6. 신장이 살아나는 생활 습관 무렴분 운동 수면. 신장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리듬이 엉망이면 효과는 반감되고, 반대로 바른 습관만 잘 지켜도 신장 기능은 천천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입니다. 수분은 신장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입니다. 신장이 하는 일은 결국 노폐물을 물에 섞어 배출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노폐물이 소변으로 잘 배출되며 염증 위험도 낮아집니다. 하루 1.5리터의 물을 조금씩 나눠서 자주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단, 이미 심한 신부전이 있는 분은 의사의 조언을 따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염분 조절입니다. 짜게 먹는 습관은 신장을 혹사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나트륨이 과하게 들어오면 신장이 그 염분을 처리하기 위해 무리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점점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국물 요리를 줄이고 간을 하지 않고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운동입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닌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개선됩니다. 단, 체온이 너무 올라가거나 탈수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동 전후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수입니다. 네 번째, 수면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신장이 회복하고 정화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 신장뿐 아니라 혈압과 혈당도 함께 불안정해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스마트폰은 최소 1시간 전엔 멀리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대전의 58세 이모 씨는 고혈압과 단백뇨로 고생하다 물 마시는 습관과 수면 패턴만 바꿨더니 혈압이 내려가고 소변 수치도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신장은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보내는 하루하루 속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내 몸의 정수기인 신장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과일보다 먼저,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건 바로 우리의 생활 방식입니다. 신장은 당신의 생활을 그대로 기억하고 반응합니다. 7. 8주 만에 회복된 실제 환자 사례로 보는 희망.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대구에 사는 62세 이모 씨는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기고 얼굴이 붓는 증상이 반복되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정기검진에서 단백뇨 수치가 높다는 소견을 듣고 처음으로 신장 건강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죠. 병원에서는 초기 신장 손상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했고, 이 씨는 약물 치료 대신 생활 습관과 식단을 철저히 관리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게 제일 후회됐어요. 지금이라도 고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가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수분 섭취 관리였습니다. 하루 2리터의 물을 목표로 하되 한꺼번에 마시지 않고 시간 간격을 두고 조금씩 꾸준히 마셨습니다. 다음은 염분 줄이기였습니다. 국물 음식은 줄이고 나물 반찬은 물에 한 번 더 헹궈서 먹었고 된장국도 다시마 육수로 간을 대체해 염분 섭취를 30% 이상 줄였습니다. 과일 루틴도 실천에 옮겼습니다. 수박 껍질 차를 매일 아침 마셨고 오후엔 블루베리와 사과를 소량씩 나눠 먹었습니다. 체리도 일주일에 23번 소량씩 간식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수면 시간과 운동이었습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었고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하며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꾸준함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8주 후 재검진에서 단백뇨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고 의사도 이 정도면 기능이 안정세로 접어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 부종이 사라지고 피로감이 줄어든 것이 본인이 가장 크게 느낀 변화였다고 합니다. 약 하나 없이 오직 실천으로만 나아진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전엔 신장은 한 번 나빠지면 끝이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지금 당장은 작고 느린 변화일지 몰라도 그것이 모이면 분명 회복은 가능합니다. 혹시 지금도 거품 소변을 무심히 넘기고 계신가요? 이 시처럼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8주 후 달라진 내 몸이 분명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할 것입니다. 신장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거품 소변, 부종, 피로감. 몸이 보내는 신호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쌓인 무심함이 결국 소리 없이 병을 키우는 것이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기도 하지만 조용히 회복되기도 합니다. 좋은 음식, 충분한 수분, 규칙적인 수면과 운동. 이 네 가지 실천만으로도 신장은 충분히 응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수박 껍질 차 한 잔, 체리 한 줌, 밤 11시 이전 잠자기.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신장은 내 몸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지금 돌보지 않으면 언젠가는 후회가 따라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6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실천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